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 전절제 후 위암 재발이 가능한가요? 문득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전절제 수술을 한 경우 위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위암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남기고 싶었지만 재발 리스크를 원천 제거하고자 전절제 했습니다. 그런데 위 전절제 하신 분이 위암이 재발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위 자체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마도 식도 또는 대장암으로 전이되었다는 말이 위암으로 와전된 거겠지요. 보통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발이라기보다는. 댓글 볼게요. 당초 발생했던 위암의 세포가 림프절 등에 있다가 다른 장기 등의 암이 나타난 경우 부위는 다르지만 같은 암종이라 재발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굳이 따지면 전이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완전히 하나도 안 보이던 상태에서 다시 보였으니까 재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 장기로 전이되기도 하고 절제한 그 자리에서 재발되기도 합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 해주시네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지속적으로 깊이 빠지면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도 2년 되기 전까진 불쑥 재발되면 어쩌지 하면서 잠도 안 오고 우울해지더라고요. 3년 되니까 이제는 무뎌졌지만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면 좋은데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는 않죠. 부단히 노력하고 관리하는 방법뿐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고민이 이제 재발하면 어쩌지, 전이되어 있으면 어쩌지, 이제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추적 관찰을 하는데 보통 3번 정도 할 때까지는 정말 다들 조마조마 하면서 결과 기다리세요. 검사하시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검사 받으시는데 다들 많이 불안해 하시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치료돼가는 과정에서 불안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야 어느 정도는 불안감이 있어야 긴장하고 관리도 잘 하고요. 이런 전이 재발이 많이 불안한 경우도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조금씩 치료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암 환자가 되었어요.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천종 발견하고 떼어냈는데 하나는 크기가 커갖고 큰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크기도 컸는데 시술을 하다 보니까 생김새가 심상치 않아서 조직 검사하고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길래 마음 편히 있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네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술 부위가 깨끗하게 처리되었으면 다른 수술 없이 지나가고 2-3개월 CT 촬영과 피검사로 추적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절개하고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진행이 많이 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 양성적인 혹인지 아니면은 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띄어서 조직 검사 해갖고 찾는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조기암은 많은 편이에요. 아이고, 근데 심적으로 이게 참 많이 무겁죠.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좀 마음 편히 먹고 평상시 지내던 대로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산전특례 등록 발급받고 참 우울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마음 잘 다스리니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졌어요. 건강하게 먹는 걸 조금 더 신경 쓰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항암도 안 하고 추적 관찰하는 정도이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기 잘 찾은 게 좋은 일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라면. CT랑 MRI 결과 전이 없고 조직 검사 결과 연기면은 그냥 내시경 시술한 걸로 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1기, 2기, 3기, 4기에서 연기라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다들 검진을 이제 촘촘하게 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전에는 안 받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암 검진을 꼬박꼬박 다들 받으시니까 아주 초기에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처리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좋은 일이죠. 네. 또 댓글 조금 더 볼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먹고 평상시 지내던 대로 지내고 있어요. 좋게 생각을 해야죠. 물론 그게 잘 안 될 거고 이 글을 올려주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려고 하시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는 매한가지실 겁니다. 그래도 처음 딱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일련의 생각과 감정 기복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지나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잘 적응을 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글 보도록 할게요. 항암 후 손발 저림 있을 때 산책. 젤록스 1차 항암하고 손발이 찌릿찌릿하네요. 며칠 집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산책만 나가면 얼굴까지 찌릿찌릿한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이럴 때는 찬바람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식욕부진을 이기고 체력 회복을 위해 산책을 하는 게 나을지요. 날이 따뜻해지면 덜할 것 같은데 괜히 추위에 노출돼서 후유증이 오래 갈까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가기도 그렇고 산책을 하고 싶기는 하고요. 경험담 나누어 주세요. 댓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제록스 1차 마치고 2차 대기 중이에요. 저도 항암 맞고 산책할 때 볼이 엄청 저릿저릿했는데 계속 그냥 산책했어요. 금방 좋아지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한 분은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손발저림 오는 항암제가 있네요. 거실을 빙빙 걸으세요. 추우니까 거실 걸으세요. 산책하실 거면 따뜻할 때 푹 싸매고 다니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양말 신고 핫팩 붙이고 양말을 거기 위에 하나 더 신어보세요. 아마 옥살리 젤로다 조합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옥살리가 찬 거에 완전 쥐약이죠. 저는 냉장고 문도 못 열었어요. 웬만하면 너무 추운 날은 피하시고 최대한 감싸고 다니시고요. 습하나 파라핀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약간 항암 부작용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 오는 경향성이 커요. 그게 재밌는 게 약간의 경향성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신 것처럼 옥살 같은 거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찬 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를 환자분이 캐치하는 건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나 봐요. 한 분은 제록스 항암하시게 되면 말초 신경병 정말 힘들지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실내 운동하실 땐 정말 따뜻하게 입으셔야 하고 특히 장갑, 양말 등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고요. 운동에 관해 조언을 드리자면 집안에서 유산소 운동은 장비 없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러닝머신, 워킹머신, 스태퍼 같은 것들 쭉 추천을 해주셨네요. 또 한 분은 습식 조격 권해드려요. 처음 제록스 때 저림으로 리리카를 세게 먹었었는데 1년 정도 조격하고 다시 옥살리 맞을 때 저림이 없었어요. 꾸준히 조격하면 좋아요. 저 한여름에 항암할 때도 손발이 얼음에 담근 것처럼 차고 찌릿찌릿 신경통도 있었어요. 그때 털양말 신고 다니고 그랬네요. 전 발이 너무 시려서 발을 온도계로 재봤는데 정상 온도였어요. 그리고 시린 느낌이 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통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혈액순환을 돌리는 산책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아하니까 운동이 뭐가 됐든 하시면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운동 못 하실 테니까 걷는 건 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가는 게 좋죠. 근데 겨울이 항상 어려워요. 짧게 끝나고 쉽게 없어질 건 아니고 겨울은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집 안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실내 자전거나 아니면은 스태퍼나 러닝머신 같은 거 간단하게 해놓고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나가서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여러모로. 말초 신경염 혹은 말초 신경 증상, 찌릿찌릿하면서 감각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은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것들 중에 제일 끝까지 오래가는 부작용 중 하나예요. 이게 일정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그게 굳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시작을 안 하면 좋은데 시작이 되면은 좀 주의해서 치료를 하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항암하는 도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분야는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요. 치료를 좀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굳어진 손발을 다시 고치면은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요. 못 고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미리 치료 받으실 때 증상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행해서 더 심해지지 않고 계속 잡아나갈 수 있게끔 빨리빨리 치료를 해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